부천 세종병원 심장내과 장덕현입니다. 오늘 다리 통증, 척추질환, 혈관질환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준비했으니 관련된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질의응답 시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통증은 꼭 척추질환만은 아니죠. 혈관성 질환도 있을 수가 있고요. 척추질환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신경성 원인이 되겠고, 그 외에도 뼈나 근육 또는 염증이 생겨서 아니면 류마티스 질환이나 통풍 같은 자가면역 질환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더 여기 보시면은 혈관 질환과 척추 질환을 이렇게 비교해 볼게요. 혈관 질환은 걸을 때, 많이 걸을 때 통증이 생기죠. 척추 질환은 서 있었을 때, 허리를 폈을 때 걷기에서 악화가 됩니다. 이제 걷기에서 악화가 되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호전되는 요인을 보시면은 혈관 질환은 쉬면 호전이 됩니다. 하지만 척추 질환은 앉거나 허리를 굽혀야만 호전이 되고요. 이제 보행 거리가 이제 200m, 300m가 한계라고 하면은 비슷한 거리에서 재현성이 높고, 만약에 척추 질환 같은 경우는 그날 자세나 허리 상태에 따라서 보행 거리가 변동이 생기게 됩니다. 자전거 타는 경우는 혈관 질환은 운동부하라 증상이 있지만은 척추 질환은 허리를 굽힌 자세로 타서 비교적 자전거를 잘 타게 되고요. 이 쇼핑카트 사인이 뭐냐면은 이제 쇼핑카트를 이렇게 미는 자세가 있잖아요. 그 미는 자세를 하게 되면 허리를 굽히게 되는데 이런 쇼핑카트 사인이 이제 없다는 거죠. 이제 쇼핑카트 사인이 있으면은 이거는 척추협착증 쪽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쇼핑카트를 모는 자세가 되면은 허리가 안 아프다는 거죠. 통증의 성격은 뻐근하고 찌릿하고 전기 오는 동안 통증. 이제 흔히 정형외과에서 많이 하고 신경외과에서 많이 하는 SLR 테스트인데, 다리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것이 혈관 질환에는 상관이 없고요. 이제 척추 질환에서는 양성 소견이 나오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케이스 하나 보실게요. 45세 남자고 1년 전부터 발생한 다리 통증으로 오셨고요. 활동하면은 통증이 악화되고 앉아서 쉬면은 증상이 좋아진다. 보통 한 번에 200m 정도 걷는다. 뭐 말초혈관 질환 같죠? 이럴 경우는 동맥경화도 검사와 하지혈관 CT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말초혈관 질환이란 건 이런 거예요. 이제 몸 안에 있는 가장 큰 대동맥의 혈관에 분지혈관에 전폐색 또는 부분폐색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주로 다리혈관 증상이 가장 많기 때문에 다리혈관을 얘기를 하고요. 뭐 팔혈관도 올 수가 있습니다. 뭐 팔에 힘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팔혈관은 무증상이 워낙 많아서 이렇게 다리혈관을 확대해서 보면은 이 안쪽이 이 기름기로 이렇게 쌓여가지고 동맥길을 막은 형태를 말초혈관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초혈관 질환은 뭐 미국에서 알려져 있는 것으로는 약 1,000만 명이 말초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절반이 무증상이고요. 25%만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60세 인구의 약 10%, 70세 인구의 약 20%가 갖고 있게 되고, 남자가 여자보다 흔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말초혈관 질환의 문제가 되는 거는, 말초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에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의 유병률이 일반적인 사람에 비해 4에서 5배에 해당하는 이런 위험 신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있는 말초혈관 질환 환자의 70%가 심장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고, 오직 8%만이 정상 관동맥 혈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말초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심장혈관을 꼭 같이 검사를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이제 등록 연구에 관한 건데요. 뭐 44개 국가에서 조사를 했을 때 환자의 39%가 말초혈관 질환과 동시에 심장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10% 환자가 말초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을 갖고 있었고, 13% 환자는 말초혈관 질환에다가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 질환을 모두 갖고 있다라는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추럴 히스토리를 보게 되면요, 이제 100명의 무증상 환자 그리고 100명의 이런 증상이 있는 환자들 이렇게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이 무증상 환자들 경우도 이제 25명 정도가 이제 악화가 되고 10명 정도는 수술적 치료를 받고요. 2명은 다리를 절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증상이 있었던 환자는요, 10에서 20%가 비치명적 또는 치명적 이런 심근경색과 뇌경색을 갖게 되고, 그 중에 30명은 이런 심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 비심혈관 질환 이후로 30명은 사망하게 되는 이런 결과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사망률이라는 게 참 이게
정확하게 되면 다리혈관이 사망률이 발생을 하냐? 뭐 그렇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제 다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이 심혈관과 뇌혈관 질환이 안 좋기 때문에 사망률이 높다는 게 사실이고요. 이제 ABI,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동맥경화도 검사가 0.85 미만인 환자의 약 10%가 5년 내 사망률을 보이게 되겠고, 0.4 미만인 사람들은 매년 이제 50%의 사망률을 보이게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험 인자는 다음과 같고요. 뭐 흡연, 비만, 담배, 당뇨, 고지혈증, 호모시스테네미아라는 성분이 많이 있다던가, CRP란 염증 수치가 올라가 있다던가, 아니면 활동을 안 하는 사람이라든가, 비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위험 인자가 되게 되겠습니다. 이제 2011년 이제 미국 심장학회에서 이제 업데이트된 내용에 대하면 65세 이상의 환자들은 이제 뭐 이런 그 임상 연구가 되겠죠. 그래서 앵글 브라키알 인덱스 스터디 그룹에서 약 21%가 이제 무증상 또는 이 증상이 있는 말초혈관 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고요. 그리고 이런 클라우디케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이거를 걸을 때 발생하는 통증을 얘기를 하는데, 이거나 아니면은 다리에 회복되지 않는 상처가 있다라고 하면은 검사를 받아보셔야 되고, 50세 이상의 당뇨가 있는 사람, 50세 이상의 흡연을 하는 사람들은 검사를 해보시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 무증상은 뭐 특별한 증상이 없고요. 증상 같은 경우 이제 활동 시에 이렇게 통증을 느끼시게 되고, 이제 쉬고 있는데도 증상이 생기면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크리티컬 림 이스케미아, 치명적 다리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다리 통증과 함께 이런 궤양이나 괴사가 발생을 하고 이렇게 되고요. 어큐트 림 이스케미아라가 있는데 갑자기 혈전이 날아가서 다리 혈관이 막히는 걸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는 다리의 생명에 이제 관련이 있는 이런 위험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증상은 이렇고요. 뭐 쑤시는 증상이 되겠고, 이 증상은 막힌 데에 따라 위치가 다르게 되는데 주로 이렇게 휴식으로 증상은 호전이 되게 됩니다. 보시면은 위쪽에서 부표에서 보면은 여기가 장경동맥이 되겠고요. 대퇴동맥, 여기는 이제 무릎동맥, 이 밑에는 무릎동맥 밑에 있는 혈관들이 되겠는데, 이런 장경동맥이 막히게 되면은 엉덩이나 허벅지, 대퇴동맥이면은 장딴지가 아프게 되고, 이렇게 무릎동맥이 막히게 되면은 발목이나 다리 통증을 느끼게 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다리가 색깔이 변하죠. 이런 경우는 이제 크리티컬 림 이스케미아가 되겠는데, 다리 쪽 색깔이 바뀌게 되고 이렇게 발의 색깔이 변화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진단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ABI라는 앵클 브라키알 인덱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동맥경화도 검사로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되고요. 뭐 그게 적당하지 않으면 토브라키알 인덱스, 발가락에다가 재는 거죠. 그렇게 잴 수가 있고, 펄스 볼륨 레코딩이라는 피부에랑 검사가 있을 것 같고, 이미지 검사로 CT나 아니면은 초음파 MR 안지오그래피, 그리고 침습적 검사로 엔지오그래피 조영술 촬영이 있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게 앵글 브라키알 인덱스인데요. 이렇게 팔의 혈압과 다리의 혈압을 비교해 보는 거고요.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양쪽의 차가 0.9 미만이게 되면은 어느 정도 협착이 있다. 0.4 미만이면은 심한 협착이 있다라고 이렇게 발견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0.9 이상이면 정상, 0.89에서 0.7이면 경증, 0.4에서 0.60이면 중등도 병변, 0.4 이상이면은 이제 심한 병이 생기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물론 ABI로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ABI로 안 나오시는 분들은 일부러 운동을 시켜서 엑서사이즈 ABI라는 걸 하기도 하고, TBI나 PVR 같은 걸로 이렇게 진단을 하기도 합니다. 뭐 베스큘라 피지컬 익제미네이션, 아까 봤던 다리 상태를 해보고 ABI를 체크해보고, 만약에 ABI가 정상이라고 하면 엑서사이즈 ABI도 해볼 수가 있고요. 즉 정상이던 사람이 운동을 하게 돼서 이렇게 ABI가 20% 이상 감소하게 되거나 발목의 혈압이 30mmmercury 이상 감소가 된다면은 이거는 말초혈관 질환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크리티컬 림 이스케미아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ABI가 이제 0.4
미만인 사람, 그리고 당뇨인 사람들한테는 뭐 ABI가 그렇게까지 되지 않아도 다리가 괴사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는 다리 상태를 확인을 해 봐야겠죠. 발이나 발의 상태가 어떤지 확인을 해 봐야 되겠고, 어큐트 림 이스케미아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다리가 갑자기 막히는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치료는 약물 치료와 시술적 치료, 이제 수술적 치료가 있는데, 약물 치료는 이제 먹는 약 뭐 똑같습니다. 일반 혈관 질환이랑 아스피린이나 이제 스타틴 같은 약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뭐 걷기를 증가하기 위해서 이제 플레탈이라는 약을 추가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시술적 치료는 이제 말초혈관 성형술이라는 거는 이 혈관 조영술을 하면서 풍선으로 벌리는 거를 얘기를 하고요. 이제 도관적 색전 제거술은 안에다가 관을 넣어서 이런 혈전이나 색전을 제거하는 걸 얘기합니다. 수술적 치료는 이제 막힌 데를 우회하는 말초혈관 우회술이 있고요. 이제 아큐트 림 이스케미아 같이 갑자기 혈전이 막히는 경우는 이 혈전을 끄집어내는 이제 포가티라는 이제 색전 제거술이 따로가 있게 됩니다. 약물 치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혈루섭 환제제, 고지혈증 치료제가 이렇게 있고요. 뭐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걸 시술적 또는 수술적 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약물 치료는 이제 계속 받으셔야 되는 게 뭐 당연한 거고요. 제가 급성으로 발생한 케이스 하나 보여드릴게요. 68세 남자분이시고 일주일 전에 갑자기 발생한 좌측 다리 통증으로 오셨어요. 한 달 전부터 좌하지에 파항이 있고 걸음은 나빠지는 양상으로 있었고, 일주일 전부터는 증상이 심해지면서 발이 차가워져 가지고 이제 타원경에서 내원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양쪽 발 색깔이 다르죠. 또 CT를 찍어 봤더니 이 오른쪽 혈관은 깨끗한데 왼쪽 혈관은 대퇴복맥 중위부에서 이렇게 완전히 끊긴 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방향으로 돌려봐도 피가 하나도 안 내려가고 있죠. CT에서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가 대동맥 부분이 되겠고요. 우측 장골동맥, 좌측 장골동맥. 여기서부터 대퇴동맥입니다. 자, 양쪽을 비교해서 보면은 여기서 갑자기 막히죠. 피가 하나도 안 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왼쪽은 정상적으로 내려가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혈관 조영술로 들어가서 찍어보게 되면은 이 조영제가 혈관에 막힌 데에서 완전히 막혀서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게 되고, 이거는 저희가 사용하는 이제 도관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철실을 넣어서 이렇게 다리 혈관 사이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 혈전이란 것 자체가 딱딱하진 않기 때문에 이 와이어가 내려가는 것 자체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엔조젯이라는 이 혈전을 제거하는 장비가 되겠는데, 15분 동안 약물을 뿌리고 이제 그리고 한 10분 동안 또 이 혈전들을 뽑아냅니다. 그러고 나서 찍어 본 건데 아직도 찌꺼기가 많이 남아 있죠. 아까보다 내려가기는 하는데 이런 경우는 좀 혈전이 오래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풍선으로 넓힌 다음에 찍어봐도 별다른 차도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실을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 이 거대한 카테터로다가 음압을 넣어서 강제로 끄집어냅니다. 강제로 끄집어내고 나면은 뭐 여러 번 반복해서 끄집어내는 거고요. 아까보단 많이 내려가게 되겠죠. 이제 무릎까지 내려오게 되고 열심히 계속 끄집어냅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끝났다고 싶어서 찍어보면은 이 아래쪽 다리 혈관까지 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모든 혈전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종료를 한 다음에 이 혈전을 녹이는 항혈전제 약물들을 사용을 하고, 그러고서 나중에 다시 촬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제거한 혈전들의 모습이고요.
이제 한 달 뒤에 찍어본 사진을 보면은 깨끗하게 녹아서 잘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예, 문제없이 피가 내려가기 때문에 이후에는 다리 통증 없이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말초혈관 질환은 심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을 제외한 혈관 질환을 얘기하고, 대동맥 질환 또는 다리혈관 질환이 많으며 진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ABI 검사나 이제 CT를 통해서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응급실로 내원하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말초혈관 질환은 아큐트 리미스케미아나 크리티컬 리미스케미아처럼 급격히 통증이 생기신 분이나 아니면 다리가 괴사돼서 오시는 분들로 내원하게 되겠고요. 대부분은 이제 수술적 또는 시술적 치료가 필요하신 분이 되게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거는 이제 환자분들이 혈관 질환인데 척추 질환인 줄 알고 이제 디스크 진료 보시다가 늦게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방금 환자 같은 경우도 좀 오래되셨잖아요. 한 달 전부터 증상이 있었고 이제 1주 전부터 막혀서 그랬었는데, 이제 다른 데를 떠돌다가 오시면은 혈전이 깨끗하게 안 녹습니다. 그래서 방금 환자는 그래도 비교적 잘 끄집어내서 좋은 결과를 보여줬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이제 다리를 살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으면은 이제 빨리 병원을 이제 혈관 쪽으로 진료를 보시는 것을 이제 권유를 드리고요. 네, 준비한 내용은 예,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초동맥 질환은 걸을 때도 아픈데 더 걸어 호전된다는 게 사실일까요? 예, 아닙니다. 걸으면 계속 아프죠. 혈관을 치료를 해야 되고요. 약을 먹어야 되는데, 걸어서 호전되기보다는 자꾸 걸으면 이제 근력이 좋아져가지고 걸을 수 있는 그 거리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프다고 하면은 치료를 받으시는 거지, 걸어서 호전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고지혈증과 관련 있는 문제인가요? 예, 고지혈증은 모든 혈관 질환이랑 관련이 있고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말초혈관 질환에 모두가 관련이 있어서 이런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고지혈증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말초혈관 질환의 환자에게 효과적인 운동은 무엇인가요? 혹시 걷기 운동은 통증이 계속 생겨도 아닙니다. 통증 생겨서 걷는 거 아니고요. 먼저 치료 받으시고 통증이 사라진 다음에 걸으셔야 되고요. 더 이상 치료할 게 없을 때 그 걷는 거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지, 말초혈관 질환이 개선되는 효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걸으시면 안 되고요. 꼭 병원에 가셔서 상해를 같이 받으셔야 됩니다. 네, 이만 방송 종료 시간이 되어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